정치 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고수 말고요. 미국 고수, 외교 고수 이 부분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좋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 정말 관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승기를 잡은 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일단 일반적인 평가는 그런데요. 여론조사가 이제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뭐 선거는 끝났다. 뭐 이렇게 지금 공화당 쪽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런 흐름은 정도는 아니다? 아닌데 네. 일단 승기를 잡은 건 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스윙 스테이트가 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네. 한 7, 8개 정도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마지막에 유세를 했던 데가 펜실바니아잖아요. 네. 이 펜실바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양당에 모두 네. 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다가 변을 당한 거고요. 네.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뭐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아리조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모든 후보에게 다 중요한데 특히 트럼프 후보에게는 네. 여기서 만약에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네. 승기는 이제 잡았다, 네.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스윙 스테이트라는 그렇죠. 거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공화당 그런 민주당 주는 네, 되게 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그렇게 승부가 결정되고 갈리지는 그러지는 않는다. 않는데 네, 이 10개 미만의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런 주들에서는 이런 네. 주들 이 스윙 스테이트가 네.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그 암살 시도하고 네.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 나타난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겼다. 이제 이렇게 많이 기울었다? 얘기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보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39살의 강경 보수 상원 의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나이상으로는 네. 일단 딱 트럼프 나이의 반입니다. 반입니까? 정확하게. 39살인데 네, 곱하기 2 하면은 트럼프 나이가 나옵니까? 나이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분이 이제 초선 상원 의원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네. 오하이오에서 상원 의원이 됐어요. 네. 근데 오하이오라는 데가 네. 미국의 그 선거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평균적인 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를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쭉 세워놓으면은 네. 오하이오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아, 그 그래요? 정치적 속담 네, 비슷한 네, 게 있어요.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네. 오하이오가 아주 네. 결정적인 주입니다. 스윙 스테이트 정도가 아니고 네. 디사이시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면 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공화당으로 상원 의원 초선이고 네.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혹시 그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힐빌리 엘레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자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하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아팔레치아 산맥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사는 굉장히 가난한 백인 네. 이걸 힐빌리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네. 산골 촌놈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건데 네. 되게 거기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네. 힐빌리라고 하기도 하고 화이트 트래쉬라고 합니다. 백인 쓰레기라고 네.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해요. 그리고 대학을 갈 돈이 없으니까 해병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군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에 네, 가가지고 네. 공부를 잘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장학금이니 네, 뭘 해서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2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네. 그래서 숨마꿈 로드라는 상을 받고 네.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일대 법대를 들어가서 예일대 법대 학부의 편집장을 하고 이분이 또 변호사로 가지 않고 네. 실리콘밸리로 가서 네. 성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스토리가 그렇죠.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네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네. 상원 의원까지 네. 그리고 영화화가 된 주인공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마지막에 부통령 후보로 지정을 지명을. 하면서 네, 또 네. 그것도 재미있게 하는 네. 게 7살 그 부통령 후보의 아들한테 네. 전화해서 네 아빠가 부통령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아주 그렇게 재밌게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네요. 하여튼 스토리를 네, 네. 굉장히 하여튼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네, 또 한쪽에서 네.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여러 좋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공화당의 약점이 이 마이너리티
소수 약자 중에서 부통령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건 백인이지 않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비교가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 아닐까 싶어요. 고령에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어때요? 바이든은 상황 관리를 해야 되죠. 네. 일단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요. 트럼프에 대한 비판, 비난하는 그 CF를 50개 주에서 쭉 들어왔거든요. 네. 그 미국에서 특파원 왔을 때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은 이 정치 CF가 보면은요 섬뜩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저렇게 말하자면 인간 쓰레기 비슷한 그 정치 광고가 나와요. 상대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그렇죠. 막 하죠. 가령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네. 악마다 뭐 네, 이런 네. 사실 이 부통령 후보였 지금 이번에 오늘 된 이분도 상원 의원 초기에는 트럼프를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악마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부통령으로 지명이 됐죠? 도덕적 네. 파탄이다라고 네, 했고 미국의 히틀러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같은 공화당인데도. 근데 그 정도로 이 CF가 세게 나가는데 일단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그러니까 통합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통합을 얘기합니다. 이제 통합으로 가는 건데 바이든도 지금은 모든 비판, 비난 상대방에 대한 걸 다 중단하고 이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범죄자다라고 하는 것도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그 사법 리스크는 플로리다 지방법원이기는 합니다만은 리스크를 이 국가 기밀 누출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요. 네, 맞죠. 그 대법원도 그렇죠. 또 뭐 후보 자격을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사법 리스크도 편해진 지금 상황이죠. 사법 리스크도 같이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바이든이 하나 이점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네. 바이든 그만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며칠 동안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런 그 파이트 하는 내 신발 어디 갔어 이렇게 챙기는 이런 아주 그러니까요. 건장한 트럼프는 그렇게 했는데 건장한 대통령, 힘이 있는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후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후보가 지금 한 서너 명 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물론 부통령도 있지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죠. 근데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걸 탁 치고 나와서 뭐 이 정도면 뭐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이 정도면 아니다. 해볼 만해 할 만한 후보가 지금 펜실바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탁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땅치는 않다. 그때 뭐 전에 여론조사에 보면은 미셸 오바마 여사 이름도 거론되고는 있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미셸 오바마가 성정상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무릎 꿇고 가가지고 뭐 삼고 초래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낮다. 네. 지금 이제 좀 이르긴 한데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한다. 그럼 국제 정세 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 다들 관심이에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긴장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이거 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전 세계에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심각하죠.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이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당연히 따라 나오고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을 왕창 올려놨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더 오를 것이 뭐 너무 분명하고 주한미군을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만 지켜서는 되는 거 아니야.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IRA법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규제법 기업들이 걱정이 되고 일단은 2차 전지는 뭐 거의 초비상 상태고 잘 되는 데는 빤합니다. 에너지 기업.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업,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을 포함을 해서 미국 제조업을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네.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거 네, 보통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양당이 네. 싸우느라고 별로 신경을 안 네, 쓰고 네. 있는데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네. 애프터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고 미국에 또 네. 달려가가지고 네. 트럼프 캠프하고 접촉을 네. 하려고 그러고요. 네. 미러키에 아마 네.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끓고 몰려가 있을 겁니까? 미러키가 아마 네. 물론 50개 주에서 온 네. 지금 한 2천 명이 넘죠. 이분들과 가족들로 뭐 들끓겠지만 네. 그것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유력한 국가들도 거기에 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다들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게 국가로서는 네, 당연한 네,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미국이 네, 대국이기 네. 때문에요. 근데 지금 요번 피격 사건을 보면서 경호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네. 나오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의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이미 예약을 해놨고 네. 그 시크릿 서비스 네. 비밀 경호국에다가는 자료를 빨리 내놔라.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 네, 거냐라는 거 내놓으라 그러는데요. 네. 경호국장이 여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예, 번째 비밀 경호국장인데 네. 이분이 바이든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음모설이 난리거든요. 예, 아니 뭐 제보를 했는데도 제대로 경호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네. 트럼프의 자작극이라는 음모설부터 시작해서 네, 바이든이 뒤에 있다, 오바마가 네, 뒤에 있다, 뭐 또 미국의 유력한 민주당 인사들이 다 이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분이 네. 바이든과 질 바이든의 경호를 맡았던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바이든이 2년 전에 네. 미국 경호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책임자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지금 음모론 이렇게 쓰기는 아주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네, 그 네. FBI 수사가 네, 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 네. 상당히 재미있는 브리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소나타가 등장하더라고요. 소나타요? 네. 어느 국면에서 나옵니까? 소나타가? 그 범인이 네. 범인이 베델 파크라는 네. 그 피츠버그 교회 도시에서 이 버틀러라는 데까지 한 100km 정도 이동을 하는데 아버지 차를 썼는데 네. 소나타로 거기 나와요? 이동을 해서 한국이 이 FBI 수사에 등장을 했고 네. 그 범인이 네. 50라운드라고 그래요. 이 AR-15라는 게 미국의 베스트셀러 총이거든요. 총이요? 네, 네. 근데 이 총기를 50라운드라고 그러면은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네. 이것을 네. 그날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그날 네. 차에 싣고. 네. 그 전날인 네. 금요일에는 본인이 다니는 사격장에 가가지고 사격 연습을 신나게 하고 연습까지 하고. 네, 연습하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오후에 연설이 네, 있었으니까 네. 그 버틀러로 출발하기 전에 5단짜리 사다리를 홈데포에 가서 사고 그리고 총알을 50라운드를 사왔다. 그리고 폭파 장치가 그 소나타 트렁크에서 발견이 발견됐다. 됐다. 뭐 준비를 이런 했다는 것까지 얘기네요.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정치적 성향성은 친구들이나 부모들 등등등등 지인들을 인터뷰한 봤을 때는, 결과 네. 정치적 지향성, 성향성은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지금 네. 나와서 네. FBI 등등 결론은 일단은 외로운 늑대로 계속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특이한 것은 사격을 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 아버지 그 집에서 네. 20정의 무기가 발견이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R-15라는 베스트셀러하고 이 그걸 가져와서. AR-15는 미국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성능이 좋고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이게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케이스들이. 예. 그래서 이제 네. 이 증오, 네. 그 헤이트 크라임 전에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네. 헤이트 스피치가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꼼짝 네. 못하게 처벌을 네. 하는데 네. 우리는 좀 말이니까 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에서 헤이트 크라임이 나오고 이런 그 암살 시도까지 나오니까 네. 우리도 이 사실 정치인들이 너무 증오에 섞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네. 그 일반인들도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좀 해야 된다. 엄하게 네, 처벌을 해야 네, 되고 네.
이 증오의 국면으로 하는 네. 정치, 경제, 사회 네. 이런 전반적인 문화는 네. 좀 없어지거나 네. 하여튼 엄격하게 네.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따가 국내 정치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국내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치는 지금.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네. 아, 그 정치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네. 얘기고 네. 이게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네. 결국은 이런 범죄로까지 되고 암살도 결국은 시작을 따져보면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그런 데서 나온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국내 정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막 설전이 오가다가 어제는 급기야 몸싸움까지 뭐, 갔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분이 뭐 어떤 사람은 국힘당 당원이 아니다, 뭐 자유통일당 당원이다 그러는데 본인이 아니, 나 네. 국힘당 당원 맞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네, 국힘당 네. 당원인지 뭐 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증오에 기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원희룡 후보 쪽 사람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논란을 벌이던데. 뭐 장외에서 그거야- 설전이 또 벌어졌어요. 네, 그거야 모르죠. 예, 근데 예. 이건 예, 일단 좀 잘못됐고요. 예. 그리고 욕설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했다는 네, 것은 이제 네.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셨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예. 그 지금 원희룡 후보가 쭉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얘기하는 거 쭉 예, 예. 한번 들어보셨어요? 복기해 보십시오. 예. 복기해 보시면 예. 원희룡 후보가 맨 처음에 예. 책임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총선 책임론. 그래서 예, 총선 예. 책임론을 예. 나오다가 점점 말이 험해지면서 마지막에는 고의 총선 패배론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일부러 졌냐 이 얘기까지 배신론을 나왔죠. 넘어서서 예. 고의 총선 패배론은 배신론의 아주 뭐 극렬한 표현입니다. 마지막까지 왔다 네, 지금. 이게 거의 예, 끝까지 예, 왔고요. 예. 물론 이제 끝나고 네. 23일 날, 네. 이제 28일 하여튼 끝나고 네. 나면 또 어깨 동무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별짓 다 하겠지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을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전당대회가 과학적 문제가 결합, 아니다. 과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 예. 두 개 다 네, 안 된다. 틀렸어요. 네. 틀렸고 네. 고의 총선 패배론을 얘기하는 순간 네, 원 후보는 막 가는구나. 막 간다. 네, 그리고 이건 원희룡의 네. 실체가 드러나서 저는 네. 원소룡도 못 되고 원비룡으로까지 등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이건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네. 뭐 민주당도 심란하고 이거 지금 네, 이렇게까지 가면 국힘당도 안 된다. 심란하고 예. 이건 지금 너무했어요. 그리고 너무했다. 지금 네 번의 예. 토론이 이번 주에 예. 남았는데 예. 오늘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토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수, 네. 목금 하고 예. 금요일부터는 이제 투표가 투표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네. 그거 아마 굉장히 우려스러운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후유증이 있을 판단이 거다. 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누가 될 것 같으세요? 1차에서 과반으로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 네. 가지로 봐서는 1차가 끝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 이 원 네. 후보가 네.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네, 나경원 네. 후보가 확 앞서가냐면 네, 그것도 네. 아닌데 네. 물론 오차범위 내이지만은 2, 3위 후보가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로는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예. 이렇게 해서 네, 1차로 예. 끝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차로 가면은 아마 2차 결선 투표까지 간다. 그러면 네. 국힘당 내부를 일단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토론에서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 결정적 회심의 한 방이 또 있다. 뭐 이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의도에 네. 돌아다니는데 네, 예. 만약에 뭐 나올지 네.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한 후보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받아치고 그러고 네, 네. 2차 투표까지 가면은 네. 국힘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가고요. 있다. 네. 이 하여튼 윤심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윤심이 손을 대면 항상 손을 대고 있다고 보세요? 뭐 손을 댔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손을 안 네. 댔으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네. 윤심의 법칙은 하여튼 결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럼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안될 만약에 거다? 여기서 네, 단일화가 돼서 한 사람이 되면 떨어지는 한 사람은 정치 끝나는 거죠.
아, 그래서 안 할 거다. 그래서 아마 하기가 일단 어렵다. 2차 결선 때 봅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1차는 그냥 가려고 둘이 애를 쓸 텐데 모르겠습니다. 또 뭐 아무래도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네.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비저블 핸드의 주체는 그러겠죠. 아니 뭐 원이 되든 나가 되든 한동훈이만 좀 이겨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일화하면 이길 걸로 보세요? 쉽지 않죠. 아니 그래서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굳이 두 후보가 단일화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할 거고 네. 여러 가지 생각도 아, 할 그런 텐데 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건 뭐 네. 우리가 알겠습니까? 네. 그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당 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갈등이 극심해질 거다. 대통령과의 관계는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뭐 그게 어떻습니까? 맞겠죠. 네. 지금 여러 평론가들이나 관측통들이 네. 잘 지적을 하지 않는 한 가지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 1월 21일 날 네.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 아니, 거예요. 사퇴하라고 했던.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월 21일로 우리가 다시 예. 돌아가 보면은 예.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26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장관 네, 그만뒀지만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서 네. 당신 그만둬라고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면 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경로를 해서 한동훈 당신 그만둬라고 했을까? 예. 이유가 뭘까? 예. 문자를 익십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네.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해서 그랬을까라는 대목이 한 가지가 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예. 비대위원장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당신 그만둬 한 그 심정이 뭘까? 아. 당신 내가 시킨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만둬. 네. 라고 얘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포인트는 당신 그만둬도 네. 국힘당 선거 아무 영향 없어. 굉장히 그건 여러 뭐냐면 뜻이 있다고 보는 거네. 세 가지 중요한 뜻인데 이걸 지금 거의 사람들이 요새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별로 지적을 안 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당신 그만둬도 비대위원장 물러나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건 우리에겐 이재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가도 뒤로 가도 이기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본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한동훈은 네. 임시 고용직입니다. 비대위원장 임시 고용직이기 내가 때문에 임명했잖아, 이렇게 본 내가 거잖아요. 시켜줬는데 왜 너, 이래? 너 나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라는 네. 굉장히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걸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앵커가 질문하신 걸로 봤을 때는 1월 21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네. 되면은 물론 네. 대표는 한동훈의 저력으로 네. 힘으로 네. 선출직으로 된 거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안 돼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있어야 국힘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겠지만 그걸 이제 대통령이 받아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또 네. 오겠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겠지만 네. 그렇게 순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자 논란은 한동훈 후보한테 좀 타격이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 같은데. 타격이 물론 있죠. 있습니까? 네. 타격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사태, 그 의자 들고 난동을 피우는 사태까지 오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선 타격이 있다. 이건 네. 대통령하고 관계가 네.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에 네. 한동훈 괜찮은데 한동훈을 지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있는 없다. 거죠. 네. 조용한 민주당 전당대회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도 아주 조용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안 조용해요? 아니 김두관 후보 네, 물어보려고 김두관 그러는 후보 거예요. 여쭤보려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네. 지난 몇 년 동안에 네. 민주당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거 문제 네. 있다라고 네. 한마디라도 하고 이번에 딱 등장을 네. 했으면 네. 김두관 그래 한번 후보 할 만한 사람이지 그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김두관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좀 이재명 조용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응원단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네. 게 21년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네. 할 때 네. 그때 5명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이제 그 이강이죠. 네. 거기에 이제 뭐 일중으로 정세균, 그리고는 이제 김두관, 추미애, 그럼 한 명 더 있었고 박용진 후보가 네.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6명인데 네. 추미애, 김두관 두 분은 철저하게 응원단장을 했어요. 이제 박용진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치고 빠지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응원단장을 계속 하다 해서 결국은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만들어 놓고 대선에 지고 나서 그 뒤에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나오신 거예요? 이번에 왜 나왔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이제 가시적으로 누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일극 체제의 추대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짠 하고 나와가지고 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거죠. 네. 나도 네.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네. 등록을 하는 거고 네.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네. 이번에도 응원단장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토론도 있고 네. 이 순회 연설도 있고 할 텐데 뭐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오히려 궁금하시다. 네, 아니 네. 그러면은 네.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하셨나요? 그때는 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요라고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설명을 못 할 못할 거예요. 거다. 그러면 왜 나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네, 라고 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럼 현재 얘기만 지금 할 텐데, 현재 얘기는 누가 모릅니까? 그건 애들도 아는 네, 얘기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전에 네. 얘기를 했어야죠. 그럼 이번에 토론회 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럼 그럼 거기서 뭐 이제 어떤 얘기 당연히. 하실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니 근데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지켜봐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희가 토론회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